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선거운동 분위기 속에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과 투표 일정 등을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세종갑 선거구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세종을 진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는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올해 세종 신도시에 공동주택 4,700여 세대가 착공되고 4,480세대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격전지로 부상한 곳이죠. 세종갑 선거구에 출마한 두 후보의 첫날 선거 운동 분위기를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류재화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첫날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승리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곳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류 후보는 세종시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는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약속한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실현시켜 세종을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누가 류재화와 함께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할 사람인지,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려 믿습니다.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전하는 사과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처도 드렸지만 이는 민주당과 국민을 위한 충언이었다며 이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과 희망을 세종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0 총선에 모아진 세종 시민의 또 하나의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의 건설입니다. 저 김종민은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쏘아올린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후보가 국회의 완전 이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천 가능성과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하자 선거를 2주일 앞두고 이렇게 던지듯이 하는 것, 이거 별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을 보여주려면 그동안의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류 후보는 한 위원장이 발표한 이번 공약은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기에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실천이라며 김 후보의 주장은 정략적인 목리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맞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일을 구구절절 반복하면서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는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 후보의 중도 이탈로 갈 곳 잃은 표심이 어느 당, 어느 후보로 향할지가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지켜볼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선거운동 시작 첫날 내린 봄비도 여야 후보자들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산의 선거 분위기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투표 일정 등을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지지자들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천안아산 유일의 3선이 될 수 있다는 마음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문제들을 심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거구 국민의힘 전망권 후보는
배방역 사거리 출근길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아산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질 적임자임을 내세웠습니다. 정책 전문가입니다. 정책 전문가냐, 정치꾼이냐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고 아산의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질 국회의원은 누가 돼야 맞는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9일까지로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원 등은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벽보가 설치됐고 후보자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가능합니다.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품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문자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선거일 투표는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이 오르면서 선거 구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남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4.10 총선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총선 브리핑 시작합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공개 연설과 거리 유세 등 승리를 향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텐데요. 중도일보는 일면 머릿기사로 충청권 여야 시도당 후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13일간의 열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충청권에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지역 발전을 앞장서 견인할 선량을 뽑고 지역별 수건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충청 대망론의 불씨를 살릴 기회이기도 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 보겠습니다. 오늘자 이면 전체에 공식 선거전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쏘아올린 국회 세종 완전 이전과 관련해 지역 분위기 등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 목소리로 실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막판 판세를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역사회는 대체로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긍정과 함께 이 알맹이 빠진 선거용 멘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투데이 보겠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이 지역 총선 판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남도당 차원의 논평에 이어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 사퇴 요구 등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메가톤급 악재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주요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4.10 총선 브리핑이었습니다. 제22대 4.10 총선 후보자의 공약이 궁금하시죠?
김선욱 기자가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오늘은 천안시 갑선거구 개혁신당 허욱 후보를 만나러 갑니다. 허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4년 동안 시의원 하면서 마무리 못한 거와 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게 있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의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좀 더 발전을 하려면 국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번 제22대 총선 핵심 정치 이슈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지방 정치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중앙 정치를 보니까 양당 정치로서 국민들의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당이 또 필요하다. 또 국민들한테 선택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것도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의무다 생각해서 제3당 3지대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제3당으로서 개혁신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 천안역을 중심으로 광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틀을 잡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계십니다. 어떤 내용이신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의원 할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서부역으로 4,4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에 건물을 지면서 그 광장을 3,000평 정도를 계획을 세웠어요. 지금 알아보니까 시지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부에 2,000평을 확보해서 광장에 신설돼 가지고 유럽 같은 그런 멋있는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일익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서부와 동부가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부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이 한가운데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우리 천안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 농촌 지역이 더 잘 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동부 6개면에도 시의원을 했습니다. 20년을 다니다 보니 뭐가 필요하고 왜 필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장마철만 되면 1년 동안 농사진 농작물을 다 피해를 봐서 허탕 이렇게 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 그 원인이 뭐냐면 그 광기천이 장마철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장마철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농사짓는 농지들이 너무 지대가 얕기 때문에 상습적인 침해가 있습니다. 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펌핑장을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175억 가지고 하는 것을 250으로 늘려서 지금 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게 자주 이루어져야 우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동부 6개면에는 특수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신 메론 같은 경우는 기후와 토질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또 병천에는 오이농사가 187가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오이농사를 짓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된다 하고요. 지금 우리 목천 같은 경우는 동천안 농협에서 스마트팜 농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허욱 후보의 강점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4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돌아다닌 게 20만 킬로를 뛰었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역민들이 밤 10시에 전화를 해도 저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열심히 했다 하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서 그걸 보람을 느끼고요.
우리 동부 6개면의 젊은 엄마들이 운동하고 내적 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여기 살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이 딸린 동부체육관을 제가 심의를 거쳐서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보람이 있고요. 또 동면에는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LH하고 거기에서 172세대에 10년 전부터 하고자 하는 게 딜레이 됐었습니다. 타업을 해가지고 제가 협약서까지 딱 작성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진미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제가 되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끈기 있고 투지 있는 그런 허욱입니다. 네, 허욱 후보님 오늘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산 코미디홀의 명칭 변경이 추진됩니다. 시는 코미디 외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 선정을 통해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도구에 문을 연 아산 코미디홀. 우리나라 코미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홀과 전용 공연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의 여파로 운영난이 이어지면서 코미디홀을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1년 뒤 아산문화재단이 맡아 다시 운영에 들어갔지만 마술 등 소규모 가족 공연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코미디 공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미디 전시관 역시 일반 전시와 체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 코미디홀의 정체성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아산시가 코미디홀 명칭 변경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코미디언이 출연하는 상시 공연을 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소규모 가족 공연과 전시, 체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명칭 변경을 통해 코미디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장르를 어우르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 후에는 공연과 전시 성격에 맞게 시설 개선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산 코미디홀의 새로운 명칭 공모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시는 올 상반기 중 조례안 개정을 통해 코미디홀의 명칭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는 더욱더 어려운데요. 천안의 한 주민자치센터가 홀몸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천안시 쌍용 이동이 마련한 함께 만보 건강 걷기 프로그램입니다.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대상인데 매주 수요일마다 왕복 1.7km 구간을 함께 걷습니다. 이제 노인네들이 집에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니까 건강하고 또 활기차고 또 첫째로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 또 행복해진 것 같고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그런 우울감이 없어지는 것이 좀 장점이라면 장점 같아요. 걷기만 하면 다소 지루할 수도 있지만 행복키움 지원단 단원들이 나서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돼주고 간단한 게임과 율동도 준비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도 체크하고 또 운동도 하면서 우리 단원들하고 한 몸 같은 호흡으로 어르신들 즐겁게 생활하시자는 취지에서 걷기 운동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운동 전후로 측정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대부분 줄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으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많이 웃으시는 한 달이 되도록 격려합니다. 실제로 함께 만보 건강 걷기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을 보이신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강 걷기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올해 1분기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부방송이 주최한 제22대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비롯해 선거 보도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예비 후보 단계부터 다양한 뉴스 코너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천안과 아산에서 5차례에 걸쳐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종시와 행정안전부가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디지털 민원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비서류 제로화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미 수집하거나 보유 중인 정보에 대해 신청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 기관 간의 행정정보를 주고받아 처리하고 국민에게는 중복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까지 약 1,500여 종의 민원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 신도시에 4,704세대 공동주택이 착공되고 4,480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행복도시 공동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착공 물량은 5생활권 합강동과 6생활권 산울동에, 준공 물량은 6생활권 산울동과 해밀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올해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24 자유학기제와 진로 연계교육을 위한 진로체험지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 교육계를 비롯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약 60명이 지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지원단은 앞으로 자유학기제와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9회 천안 위례벚꽃축제가 다음 달 6일과 7일 북면 은석초등학교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개폐막식과 각종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들의 작품 전시와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됩니다. 네, BTV 뉴스는 QR코드를 통해서 유튜브로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